전작인 왓칭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차 한잔할 시간 좀 되시나요? 몹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가까운 커피집으로 갔다. 그녀는 자신의 딸 경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글쎄 경아가 어제는 칼을 들고.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자해를 시도했나요? 대답 대신 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아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다. 공부도 최소한 반에서는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엄마 말이라면 절대 복종이었다. 그런데 1학기 학기말 시험을 사흘 앞두고 난데없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다고 호소했다. 엄마, 나 도저히 공부 못하겠어. 머릿속에 무슨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 그녀는 앞이 캄캄해졌다. 어떻게 됐든 기말 시험만은 끝내야 하지 않는가. 경아야, 좀 쉬었다 해봐. 이번 시험 망치면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게 말짱 물거품이 돼버려. 아무리 달래도 경아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책을 펴놓기만 해도 고개를 돌렸다. 시험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반강제로 경아의 등을 떠밀어 등교시켰다. 속이 타들어갔다. 드디어 경아가 돌아왔다. 경아야, 시험은? 다급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경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시험이 나보다 더 중요해? 난 지금도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시험은 어떻게 됐냐니까? 몰라. 백지로 냈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녀는 기가 막혔다. 백지로 냈다면 대학이고 뭐고 끝장 아닌가?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다니. 경아는 남은 과목들도 전혀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했다. 그녀는 세상이 푹 꺼져버리는 것만 같았다. 겨울 방학이 되자 경아는 정밀 검진을 받았다. MRI 촬영까지 해보았지만 두뇌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다. 중증이네요. 자살 충동도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로 돌변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며 온종일 틀어박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경아. 점심나절에 겨우 일어나 챙겨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방안은 돼지우리처럼 어지럽다. 뭘 듣는지 온종일 귀에 뭔가를 꽂아놓고 산다. 핸드폰은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면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다. 다른 아이들은 1분이 아깝다며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데 공부는 그렇다 치고 마음만이라도 멀쩡했으면. 그렇다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다. 짧은 잔소리에도 마치 성난 야수처럼 거칠게 반응한다. 우울증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린 딸. 그 늪에서 무력하게 함께 나뒹굴고 있어야 하는 자신. 직장에만 매달려 사는 무심한 남편.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늪에서 못 벗어날지 모른다는 절망감. 아직도 못 샀어? 맘에 드는 게 없어. 벌써 4시간이나 지났어. 그럼 내일 또 오지 뭐. 뭐? 내일 또? 대체 신발 한 켤레 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엄마 또 시작이다. 그렇게 재촉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점원이 흩어진 신발들을 다시 박스에 집어넣는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물건들을 잔뜩 휘저어 놓기만 하고 그냥 가게 돼서. 벌써 몇 번째 가게인가. 오전 10시쯤부터 점심도 못 먹은 채 이 가게 저 가게 뒤지고 있다. 저번에 티셔츠를 살 때도 그랬다. 경아는 잔뜩 고르기만 하고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락바락 악을 쓴다. 난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왜 엄마는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해? 나 신발 안 사. 경아는 악에 바치면 덤벼들어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자살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과이다. 제겐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요.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다 사라졌어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 경아의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들로 포화 상태다. 경아의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들로 포화 상태다. 그래서 머리가 터질 듯 아픈 것이다. 공부가 들어올 리 없고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어두운 생각들을 어떻게 털어내죠?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십시오. 경아가 화를 내면
너 화났구나. 엄마가 미워. 라고 하면 너 엄마가 밉구나 하는 식으로요. 쉽게 말해 장단을 맞춰주는 겁니다. 단 경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 들지 마십시오.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딸이 내뱉는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만 하세요. 경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라 등의 말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그런다고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녀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실험해 보기로 했다. 믿져야 본전이다. 그녀는 미심쩍어 하면서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경아야, 신발 사러 갈래? 전에 신발 사러 갔다 엄마 때문에 망쳤잖아. 또 망치려고? 왜 말을 꼭 그렇게 쏘아붙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꾹 참았다. 딸의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딸의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래, 그때 엄마가 망쳐놓았으니 또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또 화가 나지. 미안하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한마디에 경아가 돌연 할 말을 잃어버렸다. 엄마가 웬일이야?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다 하게? 그래,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 못했구나. 경아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정말 이상해졌어. 평소처럼 말해봐. 왜 넌 늘 그딴 식으로 말대꾸 하냐고. 호의를 호의로 못 받아들이는 딸이 야속하고 미웠다.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그걸 꾹 참으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 경아야, 네 말이 맞다. 엄만 맨날 너를 들볶기만 했어.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어. 늘 공부하러 꼭 강요만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꾹 참았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렸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도 용서를 못 받는 자신이 서러웠다. 넌 왜 이렇게 엄마 마음 몰라주니? 모든 게 널 위해서였던 거 몰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튀어나가려는 말을 꾹 짓눌러 놓았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경아가 말했다. 미안한 짓을 왜 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 꼭두각시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물어나 본 적이나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기억해? 내가 독감에 걸려 초죽음이 다 됐는데 엄마는 날 새벽 1시까지 못 자게 했어. 어떻게든 이번 시험에서 1등 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엄마도 안 마시는 커피까지 마시라고 했지? 1등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딸 건강보다 성적이 더 중요해? 딸 건강은 망쳐도 시험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경아에게 다가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경아는 손을 뿌리치며 엄마의 눈을 노려보았다. 경아의 이글거리는 눈길. 엄마는 그제야 경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았다.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다. 슬며시 손을 내밀어 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경아는 이번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부릅떴던 눈엔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경아야. 그땐 얼마나 서러웠니? 세상에 기댈 사람은 오로지 엄마뿐이라고 믿었는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머리는 핑핑 도는데 사람은 자동차가 아닌데 자동차를 몰고 가듯 몰아붙이는 엄마가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니? 엄마가 참 미련했구나. 공부가 인생이 다인 줄 알고 미안하다. 용서해줘. 경아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이 툭 떨어졌다. 한참 흐느껴 울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다 나 잘되게 하려고 그랬던 거 나도 알아. 엄마는 귀를 의심했다. 딸로부터 난생 처음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그날 매장에 가서도 경아의 태도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고르면서 다시 짜증이 도지곤 했다. 그래도 엄마는 휩쓸리지 않고 딸의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그래도 엄마는 휩쓸리지 않고 딸의 마음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엄마, 이 신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지? 다른 가게에 가봐. 그래, 다른 가게에 가보자. 점원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 언짢으시죠? 물건을 실컷 고르기만 하다가 그냥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때로는 딸의 감정을, 때로는 점원들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리듬을 맞춰주었다. 거울처럼 비춰주고 리듬을 맞춰주었다.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단단히 결심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단단히 결심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엄마, 이건 다 좋은데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다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난감하지. 엄마,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또 오지 뭐. 엄마는 뭐? 내일 또? 하고 불쑥 튀어나오려는 말을 꾹 참았다. 그리고 딸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그래, 내일 또 와서 다시 골라보자. 그날 신발은 사지 못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쇼핑을 다녀왔다. 엄마는 버스에 올라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경아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다시 옛날 엄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엄마는 목이 메었다. 몇 년 만의 일인가. 딸이 스스로 엄마 고마워 라는 말을 하다니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딸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왔구나. 딸을 망친 건 바로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딸을 존중해주면 딸도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리듬만 맞춰주면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은 우울증 괴물도 끌려 나오는구나.